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캔들 차트의 기본 몸통 길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자, 기술적 분석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거다. 그 중에 캔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캔들 같은 경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캔들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혼마 모네이사와 스티븐 니슨, 창시자와 뭐 캔들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캔들은 촛불 모양과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누가 봐도 뭐 쉽게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말씀드리는 캔들의 몸통 길이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이 뭐라고 했죠? 캔들에서 몸통? 자, 캔들에서 기본적으로 요 구성하는 요 부분을 몸통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몸통이고 위랑 아래 여기 있는 거는 꼬리, 윗꼬리, 아랫꼬리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은 바로 앞에 있는 강의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몸통 길이가 원래 요거보다 조금 더 짧아도 돼요. 보통 그 꼬리 길이가 길고 위아래 꼬리 길이가 길고 이렇게 몸통이 좀 조그만한 놈 있죠. 이런 놈을 팽이형이라고 합니다. 팽이형이다. 그리고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 몸통만 엄청 긴 놈들 있죠. 이런 놈을 장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양봉 빨간색 나오면 양봉이라고 했죠. 한국은 빨간색이 상승이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장대 음봉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도찌형이라고 해요. 요거는 몸통이 거의 없죠. 이거는 거의 시가와 종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몸통이 요거보다 조금 더 길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몸통이 거의 없는, 몸통이 매우 짧은 놈을 도찌형이라고 해요. 팽이형은 그래도 몸통은 있잖아요. 얘 몸통이 거의 없는 놈이다. 그래서 도찌형이다. 요 세 가지 몸통 길이의 의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자, 지난 시간에 캔들 차트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기억나시죠?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시가는 9시에 장 9시 출발할 때 처음으로 형성된 가격. 전날 장 마감한 다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뉴스가 있고 그 모든 이슈와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을 다 반영해서 처음에 가격이 형성된다. 그게 시가다 보시면 되고요. 종가는 그날 뭐 마감까지 거래가 트레이딩이 쭉 이루어지면서 마감까지 나온 최종 결과값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고가는 그날 장중에 있어서 가장 높게 거래된 가격, 저가는 가장 낮게 거래된 가격. 요렇게 보면 된다. 음봉의 경우는 반대죠. 양봉은 시가가 낮고 종가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마감 가격이 높을 때 양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음봉 같은 경우는 시작한 가격보다, 뭐 예를 들면 시작한 가격이 요거는 10,000원에 시작했는데 뭐 9,500원에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해서 끝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음봉 처리된다. 상승해서 끝나면은 양봉 처리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 음봉 같은 경우는 시가가 높고 종가가 낮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초록색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이게 시가예요. 시가가 이렇게 나왔는데 장중에 이렇게 하락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장중 캔들 모양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음봉으로 나오겠죠. 하락이 나왔으니까. 시가가 있고 시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나왔어요. 근데 9,500원까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0,000원에서 9,500원까지 하락을 했어. 그러면 이렇게 음봉 표시가 되겠죠. 장중에는. 네. 시초가 이후에 하락 쪽으로 매도세가 강력한 거다. 이거는 초반에 아시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이제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 반전 됐었는데 장중에 갑자기 양봉으로 바뀌면서 상승이 쭉 나오면서 이게 양봉으로 바뀌어. 방금 전까지 음봉이었는데, 그쵸? 방금 전에 음봉이었잖아요. 매도하는 사람의 힘이 더 세니까,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하락을 하다가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구간에서 9,500원이면은 나는 이게 메리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9,500원부터 해가지고 시초가인 10,000원 요걸 넘어서 이게 11,000원까지 갔다고 쳐볼게요. 자, 9,000원에서 11,000원까지 강력한 상승을 보였다. 뭐 누군가는 이 구간을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승해서. 그쵸. 근데 요런 결과가 나온다. 중간에 또 누군가는 11,000원이면은 가격이 높은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 팔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났어. 그래서 또 쭉 하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큰 양봉을 그리던 캔들이 장중에는 다시 음봉으로 반전이 됐죠. 아유 어려워라. 이렇게 장중에도 수도 없이 바뀌어요, 캔들이. 여러분, 장중에 매도세가 나오면서 11,000원에서는 매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10,000원 이하로 내려온 거예요, 이 구간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감 가격은 그래도 뭐 한 1,200원이라고 칠게요. 1,200원 정도에 뭐 양호하게 마감했다. 10,000원에 출발했는데 그래도 2%는 올랐네. 하단은 9,500원이고 상단은 뭐 11,000원이다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결국에는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락 뭐 이 저가랑 고가랑 이렇게 맞춰서 그려놨지만 장중에도 변동성이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하단 위 상단만 찍고 엄청난 변동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중에도 굉장히 많은 변동이 나올 수가 있다. 캔들의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아시겠죠? 요렇게 마감이 됐어요. 요거를 또 반대로 하면 요거는 하락이 먼저 나온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상승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캔들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숙제예요. 숙제니까 상승이 먼저 나왔을 때 요 캔들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리고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종이와 펜으로 해서 그리셔도 되고 뭐 컴퓨터 잘하시면 컴퓨터로 그려도 되고 핸드폰으로 그려도 되고 그려보세요. 요건 숙제입니다. 숙제. 상승이 먼저 나왔을 때는 요 선에 맞춰가지고 요 캔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팽이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걸 알려드린 이유가 힘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팽이형은 장중에도 수도 없이 상승에 대한 힘과 하락에 대한 힘이 반복되면서 흘러가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몸통이 굉장히 작아. 방향성을 잡지 못했어요, 이 캔들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팽이형은 여기 힘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에 중점을 맞춰야 돼요. 뭔 소리예요? 캔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니. 의도를 파악하려면 의도는 이거예요. 여러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라는 거를 한 세력이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세력이 있잖아요. 다른 세력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미래에셋 쪽에서 이 종목에 뭐 집중을 했었는데 미래에셋증권에 집중을 했었는데 갑자기 골드만삭스가 들어와. 그래가지고 야씨 우리도 같이 드리블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니네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 생각도 좀 반영을 하자. 메릴린치가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생각도 좀 반영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이게 싸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이게 비싸다고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힘의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팽이형이 딱 등장하면은 기존에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던 하락 추세에 있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 힘의 방향을 재편성하자. 지금까지 니네가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다 무위로 돌리고 위인지 아래인지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방향을 위인지 아래인지 다시 힘의 방향을 리셋하는 거예요. 재편성하는 거다. 이해하시겠어요? 기존에 있던 힘의 방향을 재편성해서 다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 요럴 가능성이 높은 게 팽이형입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가능성을 말씀드려요. 확률을 말씀드린 거예요. 확률,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였다. 근데 팽이형이 나왔다. 그럼 위인지 아래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주식을 봐야겠다. 혹은 이 지수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요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반복해서 보세요. 자, 다음 장대형. 장대형은 좀 쉬워요. 집중해 보세요. 장대형은 굉장히 쉬워요. 자, 시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그냥 10,000원이라고 칠게요. 시가는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10,000원이었는데 이렇게 하락했어. 한 9,800원까지 한 2% 내려왔어요. 9,800원까지 내려왔는데 마감까지 어마어마한 힘의 상승을 보이면서 그냥 뭐 쭉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작은 음봉이었잖아요. 그죠? 음봉이었죠. 근데 엄청난 몸통 길이의 양봉이 나왔다. 이거는 그리고 한 11,500원까지 올랐다라고 해볼게요. 자, 10,000원에 시작했는데 요건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시작했고 9,800원까지 밀렸었어요. 근데 11,500원까지 올랐어요. 이거는 장중에 물론 변동성은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마감까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확실한 캔들의 힘의 방향이 상승인 거죠. 그쵸, 상승인 거죠. 이건 반대로 장대 음봉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봉 같은 경우 숙제로 말씀드릴게요. 숙제. 오늘은 댓글 하나 달고 숙제하면 숙제에서 했는데 어떻게 됐다라고 댓글을 하나 달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다 맨날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남이 떠먹여주는 것만 하려고 하시죠. 꼼수만 하려고 하시죠. 꼼수. 아, 최고의 기법 뭐 있습니까? 무슨 기법이 있습니까? 이 기법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지. 알아야 이 기법대로 안 되면은 이게 뭐 100% 다 해당 기법에 해당돼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면 왜 그 기법이 통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꼼수를 생각하시잖아요. 꼼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아우, 난 공부하기도 싫고 뭐 최고의 기법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알려주세요 하니까 제 기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이렇게 영업을 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거 갖고 영업을 한다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면은 내가 원하던 걸 이 사람이 하고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가서 돈 내고 눈탱이 맞고 내 돈 어디 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꼼수를 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주식시장 이 돈에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보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시장을 구축해 놓은 시장이에요. 주식시장은. 꼼수는 금방 걸려요. 꼼수는 금방 걸리고 임기응변에 불과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리를 잘 파악하시면은 남들 꼼수 찾아낼 때 저는 원리를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 원리를 설명드리잖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뭔가 내가 틀린 게 있으면 왜 틀렸는지, 시장이 다르게 흘러가면 내가 예측한 거랑 다르면은 왜 내 예측이랑 예상이랑 다르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응이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주식시장은 예측이 50%고 대응이 50%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예측만 가지고 이걸로 나는 뭐든지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시죠. 예측대로 안 흘러가잖아요. 그럼 대응을 생각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원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숙제 내드리는 걸 좀 해보세요.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것도 싫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것조차 싫으면.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러분 힘들게 돈 번 거잖아요. 그 피땀 흘려서 번 돈을 함부로 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꼼수 쓰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면은 굉장히 편안해진다. 기초부터 하나하나 나가고 있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도찌형 캔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도찌형 같은 건 몸통이 거의 없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가가 이렇게 10,000원이 나왔어요. 10,000원이 나왔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상승을 보였어. 10,000원에서
여기 한 1200원이라고 칠게요. 한 1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만원에 출발했는데 1200원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양봉이 나오겠죠. 이렇게 올라온 거야.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 좀 올라왔다가 급격하게 반전이 됩니다. 급격하게 하락이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거를 그리고 한 9,000원까지 밀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1200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종목을 엄청 팔아가지고 9,000원까지 눌렀어요. 혹은 하락이 나왔어요. 와, 끔찍하겠죠. 만원 위에서 사신 분들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10%대가 나온 거잖아요. 10% 이상의 하락이 손실이 나온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세력이 들어왔나 봐. 바닥에서부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서 상승 반전을 이뤄내. 그죠? 상승 반전을 이뤄냈죠. 결론적으로는 하락이 나왔지만 쭉 끌어올리면서 상승 반전을 이뤄냈다. 하루에 2번이나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죠? 물론 이게 끝이 아니고 뭐 밑으로 먼저 내려왔다 올라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번 쭉 밀렸다가 올라왔을 요럴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묻지 마시고 요렇게까지 요런 것도 있지 않나요? 생각하신 분들은 내가 그래도 생각을 좀 하고 있구나.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생각을 많이 했구나. 혹은 내가 공부를 과거에 좀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분히 다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이거는 가장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제가. 장중에는 굉장히 많은 변동성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끝났겠지. 그죠? 그래서 도지형 캔들 같은 경우는 캔들의 힘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려야 되는. 최근에 시장이 좀 어려웠었잖아요. 미중 무역 전쟁이. 이게 합의문을 쓰고 이게 끝나가는 건데 중국이 뒤통수 쳤죠? 그 신호탄은 북한에다 야 미사일 한 방만 쏴봐 해가지고 정말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 미사일 신호탄 해가지고 중국이 아예 돌아섰죠. 관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근데 확신은 할 수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중국이 뒤통수 쳤죠.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흑 밀려 내려왔어요. 기업에 별다른 악재가 없는데 내 종목이 쭉 밀렸어. 시장에서 투자 심리가 불안정해지니까 위험자산에서, 주식은 위험자산이잖아.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여러분 주식이 큰 악재가 아닌데 많이 밀리고, 그리고 악재가 없는데도 많이 밀려요. 그냥 자금이 빠져나가는 매도하는 세력들이 강하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쭉 밀리다가 요 구간에서 이런 도지형 캔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거 밑에서 누군가는 엄청나게 이 구간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네, 반전될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가능성을. 이 도지형 캔들 주변에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좋은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거래량이 늘면은 더 좋다. 요 기존에는 여기에서 늘면 좋은데 이거 앞이던 뒤던 늘면 좋긴 해요. 기왕이면은 양봉 캔들에 넣는 게 좋겠죠. 참고하세요. 그거는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종목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하단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까 팽이형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면 이것도 반전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것도 방향을 재편성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내려올 때 요 팽이형이 나온 다음에 반전될 수도 있어요. 근데 팽이형 같은 경우는 힘을 재편성한다고 했죠. 반전이라고 하지 않았죠. 재편성이라고 했죠. 내려가다가 팽이형 나오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힘의 방향을 다시 가늠해보고 위인지 아래인지 눈치 봐서 다시 결정할 수 있는 캔들이에요. 근데 요 반전형 같은 경우는, 요 도지형 같은 경우는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전형 캔들이라고도 합니다. 도지형을. 근데 무조건 반전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에 무조건 100%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해도 기존에 관심 갖지 않던 종목에다가
베팅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올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요 캔들이 나오면은 그래도 한숨 정도는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아, 이거 가능성 생기는데? 기존에 뭐 음봉이 이렇게 있고, 요거는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구간이니까. 자, 기존에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뭐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음봉이든 그 양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지형은. 그 다음에 요런 게 나왔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러면 이거 반전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요거에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 앞에 장대 음봉이 보통 있을 거예요. 긴 음봉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해소를 해주는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이게 하나짜리가 나오던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꾸역꾸역 올라가서 메꾸던 이거를 넘어가주는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신뢰성이 높아진다. 지금 중요한 구간이니까 요거를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반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까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내 종목 혹은 지수가 요렇게 해서 변화가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이해 안 되신다? 돌려보기 하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상이 길어진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특히 도지형 캔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팽이형 같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장대형 있죠. 다 나와요.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도지형 나오고, 그거를 회복하는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양봉이 나오면은 지금 최근에 하락 중인 증시가 이렇게 반전되는, 하락 중인 종목이 반전될 가능성이 생긴다. 거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건 뒤에 계속 강의를 해나가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정리해볼게요. 캔들 차트 몸통의 길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팽이형은 힘의 방향이 재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팽이형이 등장하게 되면은, 자꾸 중국처럼 보이네. 팽이형이 등장하게 되면은 위든 아래든 다시 한번 방향이 재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자, 장대형 같은 경우는 내가 보는 이 종목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 그러면 적어도 다음날 위쪽으로 한 번 정도는 뿜어질 가능성이 좀 생겨요. 큰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위에 올라갔다 꼬리 달고 밀릴지언정 위쪽을 조금이라도 줄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고, 음봉이 나오면 아래쪽을 줄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자, 도지형 같은 경우 힘의 방향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추세가 하락 중이면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위쪽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있고, 위쪽에서 나오면은 도지형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매도 구간으로 잡아야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적어도 분할 매도라도 시작해야 되지 않나, 뭐 요런 구간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캔들의 몸통 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지나칠 게 아니다. 요거까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요 우측에 있는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맨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터치하는 란이 있어요. 요거 터치해서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다른 글에는 숫자 3만 남겨주셔도 잘 보고 있다라는 표시인데, 가능하면은 이 교육 영상에는 소감이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남겨놓고, 혹은 1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해서 꾸준히 내 댓글에다 계속 달아놓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에서 최고의 이런 공부 일지가 될 겁니다. 이 영상에다 달아놓으세요. 다른데 메모해 놓으시는 분들 언젠가는 다 사라져요. 그거. 그러니까 영상에다 메모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차트의 뭐 몸통의 길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유익하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